안녕하세요. 미스터 위버맨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대표적 인수공통 감염병 인플루엔자가 어디서 왔는지, 인플루엔자 유형은 어떻게 구별하는지, 그리고 스페인 독감인 1918년 인플루엔자가 어떻게 그렇게 대유행을 일으킬 수 있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최근 인수공통 감염병이 빈발하는 원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를 비롯한 인수공통 감염병을 제대로 통제, 관리하려면 그 발생 원인부터 정확히 파헤쳐 보아야 합니다. 오늘 영상은 진실에 다가가는 첫 발걸음인 만큼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인수공통 모든 전염병의 열쇠라는 책의 내용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출판사로부터 어떠한 지원을 받진 않았음을 밝혀드립니다. 과학자 수가 데이비드 코만은 세계적 바이러스 전문가, 질병과학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수년 전 다음과 같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첫 번째 질문. 가까운 시일 내 에이즈나 1918년 인플루엔자와 같은 팬데믹 신종 질병이 등장할 것인지. 이 질문에 대한 전문가들의 대답은 그럴 수 있다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두 번째 질문. 만일 그렇다면 그 질병은 어떤 형태일 것인지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의 대답은 인수공통 감염병이란 것에 이견이 없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의 이러한 예측은 인수공통 감염병인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현실되었습니다. 지난 20년간 인수공통 감염병의 주요 유행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만 찾아봐도 2002년 사스, 2009년 신종플루, 2015년 메르스, 그리고 지금 코로나19가 대유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향성을 찾는 것이 성급할지는 모르겠지만 첫째, 이들 전염병 모두 인수공통 감염병에 해당하고 둘째, 발생 간격이 계속 단축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스와 신종플루는 7년, 신종플루와 메르스는 6년, 메르스와 코로나19는 4년의 시간적 간격을 두고 있습니다. 그럼 코로나19 다음 질병은 언제 생기고 그것은 무엇일까요? 3년 뒤인 2022년? 이때에는 아직 코로나19가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큰일입니다. 우리는 다음 유행병과 시기를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다만 지금 경향에 따르면 코로나19 외에 다른 새로운 유행병이 곧 다시 생겨날 수 있으며 그것은 인플루엔자 또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종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인수공통 감염병은 도대체 어디에서 왔을까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야생 물새로부터, 그리고 사스, 메르스, 코로나19 등 바이러스는 박쥐로부터 유래하였거나 유래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바이러스 하면 박쥐가 자주 등장할까요? 여기서 박쥐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쥐도 인간과 같은 포유류인데 그 종류가 전체 포유류의 약 4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매우 다양합니다. 그리고 박쥐는 야행성으로 모기처럼 해충을 먹는 작은 박쥐와 과일을 먹는 큰 박쥐가 있다고 합니다. 박쥐는 사회성이 강한 동물로서 많은 개체들이 함께 붙어서 생활하며 하룻밤에 최대 약 350km의 거리를 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박쥐는 바이러스 저장소가 되었을까요? 박쥐는 특이하게 바이러스 침입 전에도 항바이러스 물질인 인터페론이 몸에서 항상 분비되고 이러한 독특한 면역 체계를 활용한 진화 덕분에 박쥐는 바이러스와의 공존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즉, 박쥐는 바이러스가 침입한 바이러스 보균 상태에서 염증 반응 없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바이러스를 퇴치하려면 박쥐를 모두 없애야 할까요?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박쥐는 또 다른 바이러스 전염병인
말라리아 등을 일으키는 모기를 잡아먹고 밀림에서 꿀과 열매를 먹으면서 밀림에 꽃을 피우게 하고 과일나무 씨앗을 널리 퍼뜨려 밀림의 정원사로서 밀림 생태계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박쥐는 진범이 아닙니다. 만일 박쥐에게 누명을 씌우게 되면 진범은 더욱 활개를 칠 것입니다. 진범을 찾기 위해 우리는 바이러스의 유래를 넘어 팬데믹 원인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바이러스가 박쥐 등 야생동물로부터 유래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당신은 길을 가다 실제 박쥐를 마주친 적이 있습니까? 박쥐는 인간과 밀접하지 않은데 최근 박쥐 유래 바이러스의 질병이 계속 늘고 있는 것은 왜 그럴까요? 이제 그 뒤에 가려져 있던 진짜 원인을 찾기 위해 진실의 문을 열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인수공통 감염병의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 인류 문명에 그 원인이 있습니다. 최근 인수공통 감염병의 잦은 등장은 이 인류 문명에 중대한 오류가 있음을 알려주는 시그널입니다. 왜 그런지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전 세계 인구는 약 78억 명입니다. 특이한 것은 지난 100년간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팽창하였다는 점입니다. 이는 눈부신 의료기술의 발전, 의식주 등 전반적 생활수준 향상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도시로 모여 인구는 과밀화되고 도시는 계속 팽창하고 있습니다. 인구 증가와 더불어 가축, 가금류 역시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전 세계의 소는 약 15억 마리, 돼지는 약 9.7억 마리, 닭은 약 237억 마리가 사육되었습니다. 그에 반해 야생동물들은 이 지구상에서 급격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인류는 단백질 공급원인 가축, 가금류의 엄청난 수요를 단기간에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 공장식 축산 방식을 택하여 좁은 공간에 닭이나 돼지를 몰아넣고 빨리 살을 찌우기 위해 사료를 주되 가급적 운동은 시키지 않습니다. 가축들은 좁은 공간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아 면역성이 떨어져 조류독감, 구제역 등 전염병에 취약한데 만일 가축, 가금류에 전염병이 돌게 되면 치료제, 백신 대신 살처분을 택합니다. 이러한 가축, 가금류는 드물지만 종간 전파를 통해 인간에게 감염병을 옮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축의 대규모 사육은 산림 파괴로 연결됩니다. 산림 파괴는 단지 숲을 훼손한다는 사전적 의미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이는 야생동물의 서식지 감소이자 생물종 다양성의 파괴이며 마치 바이러스의 창궐을 기원하는 주술 행위와 같습니다. 매멀 리뷰라는 학술지에 따르면 인간의 토지 이용이 인수공통 감염병의 원인이라고 합니다. 즉 인간의 산림 개간, 도시와 농지 면적의 증가가 야생동물 서식지를 감소시켜 역설적으로 인간이 야생동물 또는 야생동물의 바이러스를 직접 만날 확률을 스스로 높인 것이라 합니다. 아마존은 남아메리카에 있는 아마존강 유역의 열대우림 지역으로 브라질, 콜롬비아, 페루, 베네수엘라 등에 걸쳐 있습니다. 면적 750만 제곱킬로미터로 지구 산소의 20% 이상을 생산하고 생물종 3분의 1이 서식하는 보물창고입니다. 그런데 인류는 벌목, 광산 개발, 목축, 파묘 농장 전환, 수력 발전을 위해 밀림에 불을 놓고 있습니다. 불을 놓는 것은 목초지를 개간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2019년 5월 브라질 현지 언론에 따르면 보름 사이에 아마존 6,800헥타르가 파괴되었고 이는 매일 축구장 약 600개의 면적이 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문제는 그래프에서 보듯 그 파괴 속도입니다. 위성 사진을 통해서도 아마존이 훼손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교통과 물류의 발달도 바이러스의 빠른 확산을 돕습니다. 우리는 비행기를 통해 세계 어느 곳이든 짧은 시간에 여행할 수 있게 되었고 많은 양의 화물도 하늘길을 통해 이동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늘에는 많은 비행기들이 떠다니며 사람과 물건을 한 대륙에서 또 다른 대륙으로 바쁘게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지구촌 많은 곳과 네트워크로 촘촘히 연결된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데 이는 언제든 전염병이 대유행으로 확산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기후변화도 인수공통 감염병의 원인이 되는데 그것은 바로 이 녀석 모기 때문입니다. 영국 의학 저널 더 랜셋이 발간한 2019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변화와 말라리아, 댕기열 등 인수공통 감염병 사이에는 연관성이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말라리아와 댕기열은 모기를 통해 감염되는데 기후온난화로 모기의 서식지가 북반구로 확장되고 모기 서식 환경에 알맞은 기후로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기 매개 전염병이 있어서는 지구온난화도 전염병의 확산을 돕습니다. 경제 시스템도 인수공통 감염병의 주요 원인입니다. 우리의 경제 시스템은 빠른 소비와 성장을 미덕으로 삼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높으면 좋은 것, 그렇지 않으면 나쁜 것입니다. 생산 과정에서 회계에 잡히지 않는 비용은 무시해야 합니다. 규제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는 자연 생태계, 생물종의 다양성, 깨끗한 공기, 맑은 물을 훼손하여도 무방합니다. 오로지 비용, 가격, 경제적 효율성이 중요합니다. 현재 시스템은 산림 훼손을 통한 야생동물 서식지 개간, 공장식 축산업을 정당화합니다. 모두가 이러한 시스템 아래 놓여 있는 이상 각 경제 주체의 자율적 선택을 비난할 수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그들과 다른 결정을 내릴 것이란 보장이 없고 그들의 착한 소비자이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경제 시스템 아래에서는 모두가 가해자이면서 또한 피해자인 셈입니다. 먼 길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인수공통 감염병의 원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판도라 상자를 연 것은 야생동물이 아닌 인류가 만든 문명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코로나19가 가져올 악순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인수공통 감염병의 원인을 아는 것은 그 해결에 있어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서태지와 아이들의 난 알아요 유튜브 영상 링크를 통해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